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출판 기념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녀가 주신 많은 분들과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절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창근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인 거 잘 아시죠?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그리고 학계는 물론이고 청와대 행정관과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정과 당무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두루두루 경험하고 갖춘 인재입니다. 특히 2년 전 재보궐선거 때 저의 서울시장 선거 캠프 공보 단장을 맡아주셨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대변인으로 또 저와 아주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많고 저에게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곤 했습니다. 하남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또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교통, 경제, 환경 문제 등 시민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창근 위원장과 함께 최근 하남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상당히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 하남을 위해서 오랜 기간 터전을 일구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해 10월에 하남시 당원연수에 참석해서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창근 위원장님의 뜨거운 지역사랑과 하남 시민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창근 위원장님이 그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K경제에 대한 영감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출간되는 책이 MZ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K경제의 30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를 위한 오세훈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가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이창근 위원장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 광주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추진위원장이시며 현 서울대학교 개관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 서울시 대변인,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전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이셨으며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 미래에셋대우 대우증권 팀장, 전 서울대학교 연구부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방울이 친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울이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잘 모르시죠? 저희 뒤에 아시는 분 계시네요. 자, 우리 방울이는 하남시 캐릭터예요. 그 하남이하고 방울이 그 얼굴 통통한 그 캐릭터 아시죠? 그 이제 캐릭터가 방울인데, 자, 방울이는 기존에 우리 하남시가 광주군에서 1989년도에 이제 하남시로 분리 독립이 됐습니다. 해서 그때 이제 태어난 캐릭터인데, 즉 방울이는 1989년생 MZ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 방울이 형님보다 2살 어린 동생이긴 합니다. 그래서 방울이 동생으로서 우리 형님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위원장님을 모시고 북콘서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면은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제 방울이 형님 동생으로서 이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하남시를 이끌어 주실 제목이 우리 이창근 위원장님께서 되실지 적합한 분이실지를 제가 MG를 좀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위원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MG라면은 우리 MG들이 쓰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혹시 뻑하충이 뭔지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뻑하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제는 압니다. 모르셨어요,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위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교통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네. 우문현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네. 최근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영상도 보통 정치인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대본도 없이, 지금 이것도 대본이 없어요. 하나도 제가 모르는 대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저는 법카충 그러길래 법인카드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버스 카드 충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MZ 세대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형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뻑하충이 뭔지 아실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갑통알. 그것도 그때 배웠습니다. 그날. 네, 그날 다 배웠습니다. 정리하셨네요. 갑통알은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할 생각이 난다.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슬픈 현실이다. 그런 용어도 몰랐지만 우리 MZ 세대들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이 현실이 정말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단어를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보다 그 뜻의 의미가 이제 왜 나왔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것처럼 그런 말이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회의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아셨으니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 자, 이번 MG가 묻고 이창근이 답하다라는 책을 저는 먼저 좀 원고를 받아가지고 다 읽어봤습니다. 전부 다 읽어봤는데 직접 쓴 거 맞으세요? 네. 왜냐면은 제 책을 써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책을 집필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중간 지점이 넘어가면은 유혹이 옵니다. 이게 너무 이제 디테일해지면서 이게 좀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게 돼요. 이게 쓰다 보면은 마지막에 처음에는 좀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의욕이 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은 야, 돈 받고 마무리 해준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맡겨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그런 유혹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을 먼저 첫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진짜 완전 논문에서나 볼 법한 내용들을 근데 또 되게 쉽게 풀어주셨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직접 쓴 게 맞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접 쓴 거 맞고요. 보통 이게 사실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정치인들도 있는데, 이렇게 MZ 세대들이 생각하시기에 정치인들은 아마 다 작가들이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인이 자신들의 얘기를 풀어내면은 그것을 녹취를 해서 작가가 대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고, 또 다른 방안의 방법은 대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대담을 해가지고 그 대담을 풀어내는, 그렇게 쓰면 책을 진짜 쉽게 쓰죠. 근데 저는 작가비는 안 들었어요. 책 이거 낼 때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원가가 안 되셨네요. 원가가, 그래서 작가비는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고 정말 제가 다 썼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 말 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사실은 궁금해요. 그래서 특히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 하남 시민들이 사실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아마 저 책을 왜 썼지?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위원장님만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MZ 세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세대가 이제 오늘 여기 모여 계신데, 물론 이제 오전 10시부터 출판회를 한다고 해서 이제 10시부터 일찍 다녀가신 분들도 많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사실 양극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계층의 양극화라도 볼 수 있는데 또 더 심각한 것은 세대 간의 양극화다. 세대 간의 문제가 단순한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력의 문제 또 부모로부터 어떻게 상속을 받고 정의를 받고 하느냐에 따른 그러한 문제 등 비롯한 모든 문제 중에 핵심이 또 세대 간의 양극화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MZ 세대들을 실제 다양하게 만나봤더니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과 확연히 다른 지점들도 많고 또 그들의 관심사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관심사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늘 하는 얘기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것을 되묻지 않습니까? 저 역시 제 스스로 되물을 때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 안 하고 그냥 손쉽게 살면은 남들한테 큰 소리 치고 살 수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조심 안 하고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도 스스로 많이 되뇌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 MZ 세대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정치가 할 역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 과제는 곧 MZ 세대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시대 과제다. 그러한 점에서 출발하게 됐고 그래서 이 30가지의 경제 솔루션이라고 그랬는데 이 키워드를 제가 선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만난 MZ 세대들이 일반화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만난 MZ 세대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또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들로부터 키워드를 받았습니다. 그들로부터 받은 키워드에서 제가 30가지를 뽑아서 30가지 주제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 입장으로서 아직 사회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고 싶어도 이 경로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 청년들하고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와 줄 수 있도록 이런 책을 써주신 거는 좀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질문을 사실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명색의 북콘서트인데 책 내용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직접 쓰셨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검증할 겸 자, 74페이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죠? 그 중에서 15번 주제인데 규제개혁하고 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규제를 없애는 개혁을 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혁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힘들어서 이는 곧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서두에 이제 적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진짜 수많은 규제들이 있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은 모든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열심히 법을 챙기려고 해도 꼭 한두 개씩 미스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법이 많은 것들은 정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많은 장애물이 되고 그게 결국에는 사업을 하는데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까지 좀 많이 못 생겨나는 그런 이제 좀 루트가 될 텐데 일단은 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꼭 사업을 하지 않은 시민들 입장에서도 법을 어기게 될까봐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곧 기업의 성장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 간 경제 속에서 이제 가격 하락이라든지 뭐 상품의 질 향상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작은 정부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이제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문제가 단순히 기업을 좀 악으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희는 되게 열심히 사업하고 지역에 이제 이바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고 행정적 절차도 이제 쉽지 않으실 텐데 그리고 그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님만의 좀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아마 책 내용에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한 2꼭지 정도 아마 들어있을 텐데요. 아마 그 내용 중에 이제 첫 시작을 박근혜 정부 때 얘기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일자 이런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런데 사실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정부마다 규제 개혁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다 실패했다 그런 내용을 아마 책에 썼을 겁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을 이제 규제 개혁을 넘어서 규제 혁명이라고 부르자 하는 이유가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조치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행정가들이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잘못된 말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하자 말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법 자체가 네거티브 형식의 입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모든 법들을 보시면은 법의 조문들이 뭐뭐를 하여야 한다 또는 뭐뭐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자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외에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간은 따로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업무와 관련된 것, 정책과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무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만약에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독려하고 제발 법조항이나 정부의 고시나 지침을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해라.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걸려서 이제 4년차 될 때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 탄핵이 되고 정부가 문을 닫았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 법 체계는 파지티브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바꾸자 하는 게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고 쓴 이유는 앞으로 만약에 제가 원래 해가 뜬다면 정말 입법 자체도 국회가 입법이라는 이름하에 규제를 양산하는 게 아닌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 때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대해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 법조항들도 모든 것을 올려놓고 대해부를 해서 과감히 법을 만드는데 국회가 힘쓸 게 아니라 법을 없애는 데 힘을 쓰자 하는 게 제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파지티브한 입법 체계를 네거티브한 입법 체계로 만들어야지만 법을 토대로 정부가 고시를 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고시를 하고 지침을 마련할 때 네거티브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 말을 쓴 거고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행정체계에서 제도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의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100인데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것은 아마 1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책에 창업과 관련된 꼭지가 몇 꼭지가 있는데 에스토니아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유럽의 발트의 3국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소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려면 외국인이 창업하는데 아무리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1년 내지 2년이 걸려요. 그런데 에스토니아에서 창업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으로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와 지금 선진 창업 국가로 가고 있는 나라들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가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란 말이 앞에 붙은 만큼 정말 좀 웬만하면 자유롭게 하고 이 규제 좀 억압되고 이런 거를 좀 벗어나고 싶은 거는 우리 인간들의 욕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녹화 다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약속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울이 형님의 동생으로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제가 급습으로 정말로 저희 맞춘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위원장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편하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여과 없이 나누신 거를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남시를 위해서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걸 얼마나 친숙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하남시 잘 이끌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하남시를 성남을 분당을 넘고 해서 강남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고 약속하는 의미로 MG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북 콘서트라고 사전에 사실 저희 스태프들이 질문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드릴까요? 그러길래 제가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필요 없다. 그냥 키워드라도 드릴까요? 하길래 아니 필요 없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자.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대본 안 봤어요. 저 이렇게 짧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이크를 잡은 이상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릴 몇 분이 계신데요. 네, 이것도 대본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빈 소개에 앞서서 먼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제가 사실 정치하는 것을 되게 반대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가 셋인데요.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이 자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또 정치하는 것을 그렇게 반기하지 않으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제가 학자로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고 지금 옆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지만 저렇게 수많은 논문을 쓸 수 있고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잠시 모시고, 이것도 대본에 없던 거였습니다. 말씀 한번 좀 청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오늘 오실 줄 몰랐거든요. 제 박사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셨고 제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너무 뜻밖입니다. 정말 대본이 없네요. 네, 저는 우리 이창근 박사님을 안지 한 20년 좀 넘게 되었고요. 참, 제가 우리 이 박사님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투명합니다. 두 번째는 솔직합니다. 참 아쉬운 거는 우리 이 박사님께서 계속 학교에 남았으면 아무튼 탁월한 학자가 됐을 텐데, 아마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섬겼을 것이고, 아마 오늘 저는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은 이 책에 30가지의 이제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30가지 과제를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을 또 부흥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데 아마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시켜드린 분이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한 우리 홍철기 TV의 우리 제 후배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또 실시간 생중계를 해주러 와서 우리 홍철기 우리 후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창근의 안목은 제가 볼 때는 국내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번 출판회에서 이창근은 MZ 세대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창근을 국회로! 네, 맞습니다. 이창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창근 삼행시로 끝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창근 문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삼행시를 나누도록 하고 듣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G가 묻고 이창근이 답하다 K경제 30가지 경제 솔루션 출판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